주식회사 A. 그럼 항상 주인공은 누구겠니? 한국이야. 한국이야. 자, 일단 주식회사 A. A가 피투자 회사인데요. 얘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일단 입금 1000 세법 관점에서 이때 송금 900. 그럼 이제 얼마를 번 거냐면 100을 번 거예요. 네, 실질적인 소득 금액은 100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20%만큼 세금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법인세 20만큼 내고 그러면 세후소득은 100에서 20을 깐 나머지 얼마? 80이 세후소득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돼요. 100% 다 배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를 받는 투자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개인이 받았다면 개인의 배당소득이 될 것이고 법인이 받았다면 법인의 배당소득이 될 텐데 지금부터 개인이 받은 이러한 개인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관장할 것이고 법인이 받은 배당의 소득은 어디서 관장해? 법인세법에서 관장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주인공은 요 한국이 되겠고 이 법인 주주가 받은 이러한 배당에 대해서 그럼 이러한 배당을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입 배당금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고 지금부터 이 수입 배당금이다 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앞단에서 우리가 지금 배당으로 배웠던 3종 세트 있죠. 누가 있니? 일반적인 현금 배당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제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액 배당이 있고 다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아시겠죠?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배당을 자 지금부터 갑니다. 배당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이자의 법인 입장에서의 입금으로 잡았을 겁니다. 자 80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80 잡았다고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소득금액이 80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도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율 20%를 적용했을 때 이때 법인세 16만큼이 부과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고 그럼 지금 사실은 주 A가 벌었다라고 하는 소득금액 100에 대해서 이때 한번 세금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받은 놈 입장에서 또 한번 세금을 때려 맞으면 결국은 과세관청에서 양쪽 장사를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네. 세금을 지금 두 번 때려서 36만큼에 해당하는 게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한 번만 때리는 게 맞겠다. 두 번 안 때리고 한 번 때려야겠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80 밑에다가 80으로 지금 왜냐하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80만큼이 통장에 꽂히면 과세를 안 할 방법이 없어. 일단 80 꽂아.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야 이 밑에다가 지금부터 입금 불산임을 때려 넣어버리자. 그러면 다 때려 넣어주는 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한국이 이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프로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일정률만큼을 까줍니다. if 100%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큼의 일금 불산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80에 80만큼을 갖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소득금액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한 번 때려맞고 끝이에요 라는 형태로 뭐 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될까요? 해서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익불조정이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표현할 것이고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입금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때려넣게 되면 결국은 소득처분도 같이 마저 했어야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가만 볼게요. 자 지금부터 입금불산입 차감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네. 마이너스 15 아니면 기타. 그러면 입금불산입이기 때문에 이거 입금불산입이란데요. 갖고 돌려 가져가세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네가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팩트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자산부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5가 아니라면 뭐가 돼? 기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는 이 80을 과세가 안 되는 걸로 끌어올려버린 거야. 될까요? 자본 항목 안에서의 카테고리 분류 차이로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기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수입배당금을 입금불산입으로 조정함으로써 결국은 소득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개인 주주의 경우도 지금처럼 이러한 똑같은 구조가 발생할 거니까 개인 입장에서 받은 거에 대해 세금을 또 내면 내코 두 번 내는 문제가 생기니까 얘도 이중과세를 막아줄 필요가 있겠네. 그럼 이런 개인의 경우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로스업 하고 나서 배당세 공제로 까줍니다. 딱 봐도 얘는 소득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얘는 뭘 조정한대? 세액을 조정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처럼 얘는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소득세법 가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얘는 소득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얘는 세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세액을 조정한다라는 개념이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유사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 기본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디테일을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조정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자 지금부터 자 주식회사 A라고 하는 피투자 회사의 요건
일단 이 피투자회사는요 기본적으로 내국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법인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불조정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만 외국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이 적용하는 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외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다라고 해서 지분 요건과 기간 요건을 다 만족한다면 그때는 해외 자회사에 해당하는 익불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거 적용을 받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적용받을 수 없는 케이스라면 이번에는 외국 납부 세공제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 구제책이 있어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모든 조항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해요라고 하는 이 모든 조항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내국 외국이다라고 하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 피투자회사 될까요? 피투자회사 즉 한국 입장에서 어디다 투자했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한국이 지금부터 국내에 있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한국이 해외에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자회사에다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규정을 적용을 받던가 아니면 이 경우는 외국납부 세공제 규정을 받던가 요걸로 움직일 거니까 어쨌건 외국법인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주 A라고 하는 피투자회사 요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투자회사 요건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투자회사는 이렇게 할게요.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면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 비영리 내국법인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회사가 학교법인이다. 그럼 이 학교법인의 경우는 학생들한테 납부금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학교 운영이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그 외에 만약에 연세대학교가 지금부터 우유 만들고 생크림빵 만들어요. 그럼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파리바게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러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게끔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이제 만약에 빵 팔아가지고 100 벌었다. 생크림빵 팔고 우유 팔아서 100 벌었다라고 하는 순간 다만 이제 연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100 번 건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쓸 거야. 내가 학교라고 하는 나의 고유 목적 사업에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것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원래 비영리법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한들 이익이 발생한다 한들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고유 목적에 쓰겠다라고 만들어진 회사인 거야. 본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니까 과세는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거를 좋은 일에 쓸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요건에 만족이 된다면 과세가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인정을 해주고 그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이 준비금은 항상 뭐였어요? 충당부채 같은 거예요. 미리 설레발쳐서 비용으로 때려잡는다. 그러니까 100에다가 100만큼에 달하는 송금을 미리 때려잡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때 소득금액은 0이 됩니다. 즉 과세가 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면 이 개념은 뭔 개념이냐면 한국이 비영리법인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한국이 지금부터 A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받은 수익도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번 거야. 수익사업에서 지금부터 100을 벌었대 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다 뭘 갖다 때려 넣을 수 있다? 송금 산입해서 100만큼을 때려 넣을 수 있어요. 100%를 산입할 수 있어. 그럼 이때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니까 결론은 여기서 과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여기서 과세가 때려맞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과세가 안 되게끔 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처럼 수입배당금 익불조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피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요건과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각각 구분하셔야 되겠네. 여기서 막 법인이라고 나오니까 그 법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일반적인 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피투자회사를 지금부터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때 주한국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함으로써 과세가 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익불 조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배당금을 배당받았어. 근데 그 배당금이 다 익불조정 대상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배당금들 중에 얘네는 안 돼라고 해서 지금부터 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배제 대상에 따른 수입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런 배당금은 안 돼라고 해서 지금부터 깔 건데 자, 세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적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은근과 끈기로 이런 회사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적어도 야 3개월 이상 투자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3개월 이상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3개월의 시점을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배당 기준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실 건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회계에서 이미 존재했던 거다. 기억이 안 날 뿐이야. 회계에서 배당 기준일이 있어요. 자, 볼게요. 배당 기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에 해당하는 결이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날이 있죠. 현금이나 주식을 지급한 날이 있어요. 세 박자가 다 달라. 자, 그럼 지금부터 배당에 해당하는 기준일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쥐고 있는 놈이 지금부터 배당을 받아.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주식은 끊임없이 거래가 돼요. 쉴 새 없이 거래가 돼. 주총날 아침에도 거래가 돼. 1분 1초마다 다 거래가 돼. 자, 그러면 어떤 놈이 배당을 받는 거니?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및 모든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장사는 지금부터 언제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배당의 기준일을 설정을 하고 그 날짜의 주주 명부상에 들어가 있는 주주가 지금부터 배당을 받을 자가 돼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아직 배당이 결의가 되진 않았어. 배당의 결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총 가서 할 겁니다. 배당이 아직 결의가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받을 놈을 선빵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그거는 주주 명부상에 들어가 있는 자가 지금부터 배당받을 자로 정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주식을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주 명부상에 앉아 있다면 1년도 해당하는 이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세에서는요. 12월 30일자로 31일은 또 바쁘다 보니까 29, 30 정도를 배당 기준일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12월 31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쨌건 12월 30날 31일자 이렇게 해서 배당의 기준일을 설정하고 나면 우리 세법 생각할 때는 야 적어도 좀 오래 지그시 들고 있었어야 내가 이런 이불 조정을 해주지 라고 바라볼 거니까 왜냐면 그도 아니라면 얘가 사고팔고 하는 놈이라는 거야. 사고팔고 하는 놈들한테는 이런 이불 조정이라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소리야. 지금부터 이러한 이불 조정은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혜택 규정입니다. 어쨌건 과세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혜택을 적어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네가 보유라. 근데 기준 시점이 언제? 배당 기준일을 베이스로 되죠. 배당 기준일 전 그러다 보니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배제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3개월 이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것이고 3개월 이상 보유했어야만 익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3개월 이상 보유했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 철저하게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요. 주 A가 여기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대.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때려 맞은 거네. 안 때려 맞았으면 한 번은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굳이 익불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 A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주 A가 만약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등 과세가 안 됐어. 그럼 여기서는 때려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불 조정 안 할게 라는 개념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3% 재평가 세율 적용분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 부분은 다시 한번 가만 들여다보자면 3% 재평가 세율 적용 부분은요. 여기서 우리 3% 재평가 세율 적용 부분 얘를 뭘로 봤죠? 입금, 불산입 항목.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제배당할 때도 얘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봤던 거지 그걸 지금부터 털어서 지금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세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과세가 안 된 거니까 과세가 안 된 부분을 지금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는 익불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중과세 조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다만 이제 3% 재평가 적용 부분이 조심하실 건 이거죠. 3% 재평가 적립금을 털었는데 주식 받으면 뭐가 돼? 의제배당. 자, 얘를 감액받았어. 감액받으면 현금 받은 거죠. 얘는 배당으로 봐 안 봐? 얘는 배당으로 보지. 여기까지 클리어. 다시 봐요. 3% 재평가 부분을 주식으로 받으면 의제배당이에요.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해. 안 하기로 했고 얘를 지금부터 감액해서 받아. 그럼 얘는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는 얘는 배당으로 봐 안 봐? 얘는 배당으로 보기로 했지. 여기까지 클리어. 그럼 냉정하게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부분은 사실은 얘를 감액해서 현금 받았을 때는 때려 맞은 거잖아 라고 봐야 되지만 일단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원뿌리가 3% 재평가 세율 적용분이라면 얘는 무조건 기본적인 원뿌리 자체는 얘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과세가 안 됐다라고 볼 것이고 과세가 안 됐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익불 조정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박자가 안 맞아요. 여기까지 클리어. 근데 이 모든 박자의 이 틀어짐이 어디서 생긴 거야? 감액배당에서 생긴 거야. 감액에서 걔가 그냥 3% 분도 과세 안 할게 라고 했으면 모든 박자가 다 맞아. 근데 여기서 삑사리가 나는 게 누구야? 3% 감액 부분에서 3% 재평가 적립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3% 재평가 적립금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입불 조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삑사리를 내는 거다? 3% 재평가損익을 감액하는 것만, 얘만 삑사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다. 여기까지 클리어? 걔만 이상한 거야. 걔만 정리가 됐으면 이런 혼란이 없는 거야. 걔만 이상한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감자시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은 얘도 사실은 이제 감자를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감자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배우고 나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뒤가 정리할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결손법인이 감자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얘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요게 세법에서 개정이 돼서 들어온 내용인 거고요. 어쨌건 감자시에 해당하는 이러한 의제배당의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입불 조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니까 뒤에 가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겠고, 자, 이제 요거. 자, 어쨌건 80에 대해서 마이너스 80을 꽂아가지고 과세가 안 되게끔 막아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럴 수 있어요. 자, 요 80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부터 꽂기 전에 만약에 한국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은 그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 줬어야 돼? 이자를 지급했어야겠다. 될까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1000 빌려서 1000 투자했고요. 배당을 80만큼 받았는데 80만큼 이자를 줘요. 자, 그러면 간다. 한국 입장에서 남은 게 있어 없어? 전혀 없네.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니 지금부터 80에 해당하는 이러한 배당 수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한 것만큼은 반드시 뭘로 꽂혀? 송금으로 꽂힙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송금으로 꽂혀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익불 조정을 하지 않아도 소득 금액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불 조정을 넣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 이중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네. 여기까지 클리어. 그래서 지금 얘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만 다른 형태의 만약에 입금이 100이 있었다면 100이 까이지 말아야 될 100이 80과 결합되면서 까이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 까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 자, 그래서 이때 이중혜택이네. 이미 이자에 해당하는 게 다 송금으로 들어갔다면 굳이 입불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자 꽂힌 것만큼은 입불 조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럼 if 만약에 이자가 60만큼 꽂혔어요. 그럼 이때는 입불 조정을 얼마만큼 하면 되겠다. 이때 20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 클리어. 다시 얘가 60만큼 꽂혔다면 이때는 입불을 80에서 60을 깐 얼마만? 20만 조정함으로써 이때 80에서 20, 그 다음에 이자 60 함으로써 소득금액 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이자가 꽂힌 것만큼은 이러한 수입배당금에서 까버리면 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하여 지금부터 산식이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면 수입배당금에다가 입금불산임률, 그러니까 지금 80에다가 100% 계산했던 요 산식 안에서 방금처럼 이자 지급한 거 있니? 까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걔를 까고 나머지만 적용하자라고 해서 기본 틀은 수입배당금에서 지급이자를 까고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만 입금불산임률을 적용해서 들어갈게 라는 구조인 것이다. 다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보시면, 야, 그러면 이 지급이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니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급이자를 까는 이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이자를 왜 까지? 지급이자가 여기에 송금으로 꽂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조건을 바꿔서 똑같은 지급이자인데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인데 지금부터 세법상 법인세법이 얘를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안에 못 들어와. 못 들어오면 그러면 까면 안 되는 거네. 깠으니까 깠거든요. 깠으니까 여기서 깠던 거야. 근데 얘가 까이지 않는데, 까이지 않는다면 이 수익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니까 얘를 깔려면 나머지가 입불해서 그대로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 지금부터 이 지급이자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까는 역할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우리 원래 장부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그러한 지급이자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얘를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갑니다. 송금불산임 지급이자라면 이때는 까지 마. 되죠? 여기서 수입배당금에서 안 까도 돼 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그럼 모두 다 까줄 거냐라고 했을 때 독사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봐요. 한국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차입금 1000을 빌렸는데 그 차입금 1000에 해당하는 이 차입금을 다 투자에 쓴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세법이 바라봤을 때 그래, 차입 1000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를 깐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가 이거 산 금액에 딸린 것만 까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 지급이자를 얼만큼을 지금 주식에 투자했다고 볼 거냐. 그 작은 만큼만 까는 게 맞겠네. 연결되는 작은 만큼만 까는 게 맞겠네 라고 바라볼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입을 했다면 그 차입금으로 뭘 취득했냐라고 봤을 때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은행에 내가 1억을 빌렸고 1억 빌린 것만큼을 바로 직방으로 주식을 샀다. 통장 까보면 다 나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금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얘를 조금 더 관대하게 바라봐서 지금부터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면 1억 빌린 것만큼을 어디다 썼는지 추적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평균적으로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다 썼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때 돈 빌린 거 안에서 지금부터 이 주식 사는데 얼마나 썼냐라고 하는 건 전체 자산 중에 이 자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으로 평균적으로 썼겠지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비율만큼, 즉 그러면 결국 이 중에 이자 비용에서 지금부터 깔 부분은 내가 돈 빌린 것 중에 결국은 이 주식 사는데 쓴 비율만큼만 까는 게 맞겠다. 그러니 지급이자에다가 전체 차입금을 이 자산에다가 투자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주식 산 것만큼 될까요? 그러면 1억 중에 만약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를 샀다면 20%만큼만 지금부터 돈 빌린 게 주식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면 이때 지급이자 전체 1억에 대한 지급이자 전체 중에서 20%까지만 까게 할게 라는 형태로 세법이 좀 더 깐깐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산식에 대한 기본 틀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입금 불산율 갑니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계산하는 입금 불산율이라고 하는 건 자, 무엇을 통해서 가는 거냐면 이때 한국이 주식회사 A를 몇 프로 투자했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주식회사 A를 몇 프로 투자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피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봐서 그때 자 지금부터 2, 5, 3, 8 광땡이다라고 해서 20% 미만이면 30%만큼 지금부터 입금 불산율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20%와 50% 사이다라고 하는 순간 80%,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순간 100%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를 외우는 방식이 25, 38 광땡 싫음 말고 25, 38 광땡. 그래서 25 놓고 38 광땡 넣으시면 돼요. 25, 38 광땡 이렇게 외워 가겠다. 되죠? 자, 요게 전반적으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니다 하는 틀입니다.